며칠 남지 않은 2023년 나라의 TV를 한결같이 아껴주신 정기 후원 구독자님과 남몰래 홍보해주시는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던 교통방송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TBS는 그저 5개월 동안 산소 마스크 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게 정치 편파 방송 그만하라는 경고를 진작에 쳐들었어야죠. 이준석이 유튜브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인 가운데 전효옥 전 의원은 아버지 뻘개는 의원에게 상욕하는 페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준석 정치를 떠나라는 글을 남기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전효옥 전 의원은 이준석이 생방송 도중 안철수 의원에게 EXX라는 욕을 했다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생양아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을 언급, 이재명 민주당 대표조차도 생방송에서 욕설 내뱉지 않는다며 탈당이고 뭐고 달려이도가 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효옥 전 의원은 정계 은퇴는 그래도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이 쓰는 말이라며 여의도를 스스로 떠나야 한다고 이준석의 -33 정치 경력을 비꼬았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유시민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유시민은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잖아요. 핸드폰도 안 열고. 그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그런 사실상 당대표로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 이런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생각해야 그 정당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여서 뭐 듣기 싫겠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을 지낸 김현주 시사평론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시민을 겨냥해 때만 되면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 주장도 부적절하지만 도대체 벌금을 500만 원이나 선고받을 정도의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작은 오류라 치부하는 그 정신 승리는 뭘로 설명해야 할까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는 23일 도대체 왜? Why? 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 21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는 그런데 2심 선고를 받고 나온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면서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질까? 라고 말했다면서 왜 민주당 측 사람들은 자신의 혐의나 심지어 법원의 판결조차 도대체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 왜? Why? 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작은 오류를 더 이상 작게 여기지 말고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다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유시민에게 일침을 날렸는데요. 그렇습니다. 헌법이 악의적 거짓말까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보호해주는 건 아닌 겁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와 대통령감 적합도를 비교하는 천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을 앞섰는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는 47%,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는 42%를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서도 한동훈 전 장관이 45%, 이재명이 41%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그동안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선 이재명이 오차 범위 내 선두를 유지했지만 천냥자 대결에선 한동훈 전 장관이 오차 범위 내 이재명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이와 같은 파죽지세에 대해 월간조선 분석에 따르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신비주의, 정치권은 여전히 구태의연해 보이는 신비주의 전략이 간혹 보이긴 했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걸 깼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나오자마자 주위에서 여의도 문법대로 고심하며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그런데 저는 결심했으니 모양 갖추기 위해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께서 지루하실 거다라며 비대위원장을 빠르게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로 손꼽히는 나라인데요. 우리 국민은 마음을 빨리 표현하고 빨리 답을 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MZ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를 벗어던진 한동훈 전 장관의 전략이 국민, 특히 MZ세대의 마음을 관통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다라고 월간조선은 분석했는데요. 매 순간 머뭇거리는 게 주특기인 안철수를 보면 월간조선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22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갤럽에서 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봤을 때 10대부터 20대, 30대 지지율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쪽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굳이 이미 다 쓰러져가는 이준석 몸값 올려주는 쇼에 한동훈 장관이 초반부터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있다. 정치인들이야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으니 만나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꼭 만나야 할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이유는 없지 않나? 라고 말했는데요. 젊은 층에 대한 한동훈의 소구력이 이준석의 소구력 못지않고 오히려 압도할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준석을 만난다면 성탄절인 25일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이준석은 기대는 없다면서도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만날까요? 한동훈 전 장관은 전날 법무장관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묘한 답을 했습니다. 설령 만나더라도 이준석에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해석 가능한 대목인데요. 언제 깽판 칠지 모르는 이준석을 한동훈 장관이 굳이 만나야 할까요? 나라의 TV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